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처럼 대규모 사자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원화 가치도 약세를 보여 외국인 자금이 지속해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4,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05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삼성전자가 75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를 처분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카카오가 연말 심상치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불안으로 증시가 출렁였으나 최근 기세를 탄 카카오만큼은 8.5% 오르며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탄압을 받은 기업 중 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반사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내부회계 설계 운영과 평가 보고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동해 유전 개발 가스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야당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내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단독 처리한 가운데 비상계엄 여파가 겹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1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1%대 하락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 비상계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 이슈로 인해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42원을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보였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딱 29분 만에 무려 33%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슈 때문일까요? 외국인 모처럼 만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딱 하루 만에 발을 빼는 모습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금융당국에서 시장의 안정화를 좀 다시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그래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1,411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도주는 없었습니다. 정치의 테마만이 가득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당분간 이 흐름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정말 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 계엄 때문에 우리 네. 증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라면서 고민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긴급 점검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자, 일단 어제 그 계엄을 갖다가 이제 늦게까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다행히 한 3시간 만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죠. 자, 일단 뭐 오늘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야간 선물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무엇보다 진짜 만약에 계엄 선포나 그런 게 어제 한 12시, 1시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시장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뭐 계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좀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계엄에 대해서 계엄의 영향 또 그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에서 한 4개월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종목도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타이밍을 제가 지나고 지금 보면 볼수록 타이밍이 정말 상당히 되게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약간 조금 핀트가 계엄 때문에 좀 어긋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주식 시장이 이제 하락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경고를 해드린 때가 이제 보시면은 300포인트 하락하기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도 이제 9월 달의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뭐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옵션 만기는 돼야지 뭐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12월 증시가 좀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커플링이 이제 과거 이제 뭐 2016년 그때 이제 미국 대선 그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좀 반격을 갖다가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과거에 비해서 12월 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12월에는 이제 그 FOMC 회의가 이제 17일, 18일 그러니까 비교적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갖다가 디커플링이 나오기에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12월은 일단 12월 초부터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반격을 하고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랐죠. 어제 한 2% 올라서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전망이 맞나 뭐 싶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간밤에 계엄 때문에 시장이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도 시장이 뭐 한 30포인트 조금 넘게 하락했으면 사실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또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과거 한 20년 동안은 이제 국내 뭐 탑 1, 2 이제 그렇게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한 0.1%의 그런 자산가 분들의 그 좀 자산을 돈을 갖다가 불려주는 일을 갖다 했었는데 뭐 그때 사실 뭐 일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수입도 괜찮았지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막 보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절실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제 아직은 0.1%의 자산가가 되지 못한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봐온 0.1%의 자산가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보면 아무래도 자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중대형주로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소형주 뭐 투자 그리고 변동성이 많은 주식을 갖다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막상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은 뭐 생각처럼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은 더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타이밍하고 종목을 갖다가 잘 잡으면 오히려 코스닥이나 그런 쪽보다는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한 4개월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적중률은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적중률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다음 주에 한 1차 수익률 정도는 나오는 그런 확률이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 현대롯데를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산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는 반등이 한번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제 한 8%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수익률을 갖다 1차를 달성을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일단 제 특징이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좀 조정을 갖다가 받은 좀 그런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특징이 있는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1위가 이제 예,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100%가 넘은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제 타이밍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 보시는 차트는 LIG 넥스원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캡처를 다 해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설마 여기서 추천을 갖다가 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캡처를 갖다 해놨는데 보시면 17만 원에 말씀드릴 때가 이제 9월 초에 바로 진짜 최바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은 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57% 상승을 했고 최근에도 제가 한번 타이밍을 또 잡아드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리가캠바이오도 그렇고 수익률이 이제 50%가 국내 증시가 이제 아시다시피 한 20% 하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중대형주로 해서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현대 로템도 보시면 타이밍이 되게 좋았습니다. 펩트로는 수익률이 100%로 갖다가 넘어간 종목이고요. 휴젤도 보시면 타이밍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 다 여러분들께 최바닥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식을 제가 추천함과 동시에 매도가를 갖다가 미리 이건 20만 원에 매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그 수익률이 33%씩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24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4번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다 하루 이틀 만에 다 10%씩 수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이. 자, 지수가 일주일 동안에 한 70포인트 급락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한 5일 동안에 작게는 5% 그리고 많게는 20%. 이게 이제 사실 다 시가총액이 다 1조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1조도 아니고 훌쩍 넘어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과 상관없이 되게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하는 종목들 이제 그런 한마디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많이 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부담이 좀 적을 때, 그럴 때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형주를 갖다가 저감해서는 그런 부분도 좋았고.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뭐 자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딱 원칙을 갖고 투자를 갖다가 해야지. 물론 그 투자 원칙이 결국은 수익을 이기는 그런 확률을 갖다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투자 원칙이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는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을 갖다 결정짓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무기와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 원칙을 갖다가 갖고 이제 주식을 갖다 주식 투자를 하시기 좋으시고 없다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원칙이 생길 때까지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단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이 이제 뭐 보통 뭐 차트 비법이나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뭐 아직 발견을 못했고 제가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하다 보면은 글쎄요 그런 뭐 진짜 100% 이기는 차트 비법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믿는 분들도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부자가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합리적인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흔히 한 뭐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흔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호기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세 상승 주식을 뭐 예전에 뭐 전기차가 올라갈 때 막 5배, 10배 올라갈 때 그런 거를 누구는 투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다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뭐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진 당연히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갖다가 고르는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을 갖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고민을 갖다 해서 제가 이제
결과로 나온 게 지금 텐베거 공식이고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면은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포탈에도 그렇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리포트 하루에 한 수백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뭘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게 일단 뭐 그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추격 매수는 자칫하면은 하루에도 순식간에도 막 10% 이상이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급락하는 주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뭐 낙주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알아볼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법을 갖다가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그 이하로 하면 너무 많아지고 실패율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율을 갖다가 한 10%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5천억짜리 이상만 투자해도 그것만 해도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중대형주, 대형주를 갖다가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한 2달, 3달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을 갖다가 많이 내는 그런 그 종목과 타이밍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르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제 기법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갖다가 하는 게 좋을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어떤 뭐 기법 자료나 그런 부분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조금 더 미리 보는 눈으로 긴급 점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시총이 1조가 넘는 묵직한 종목만 공략을 잘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는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화요일에 8% 이상의 강한 슈팅이 나왔죠. 함께하는 분들은 아마 이 수익 모두 다 누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도 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에서 발굴한 포착 종목들 살펴볼 시간이 됐죠. 화면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대로템 보니까 오늘의 포착 종목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일단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마켓 이슈로 비상 계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규장을 쭉 본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정치 테마적으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갈아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네.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포착주는 일단 뭐 첫 번째는 일단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알테오젠을 보유하신 분들도 아마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포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워낙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자금이 또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냥 아직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또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켐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갖다가 보이고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한번 이런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의미에서 계속 포착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좀 한번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미어도 다시 한번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인데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뭐 3년 동안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다가 제가 이제 저는 카카오는 아니고 사실 네이버를 한 몇 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로 이제 많이 네이버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어제 이제 그런 계엄 그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카카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고 앞으로도 어쨌건 카카오가 이제 지금 바닥은 좀 지나간 흐름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카카오도 좀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좋은 그런 타이밍을 또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되면은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그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뭐 반도체나 그런 쪽은 사실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쪽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AI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겠느냐. 그 중에 좀 약간 좀 대표적인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또 좀 포착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계엄과 좀 직접적이죠, 그렇죠? 네, 정치 테마주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안 보이는 게 여기 지금 점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상. 점상을 갖다 오늘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글쎄요, 주식 투자는 이제 내가 지금 뭐 정치 테마주로 갖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보다 주식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트를 갖다가 사는 것처럼 사실 올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그냥 뭐 한 일부 정도를 갖다가 앞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계엄 관련한 그런 정치 테마주가 아무래도 좀 계좌의 일부는 있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대장주 이제 테마주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또 타이밍을 또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켓 이슈는 일단 뭐 계엄에 대해서 좀 전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엄에 대해서. 사실 계엄은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뭐 한 20몇 년을 갖다 했지만 저도 계엄은 사실 이게 이전에 계엄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뭐 태어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계엄을 갖다가 보고 지금 이제 사실 어제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저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저도 한동안 뭐로 갖다 좀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계엄이라는 게 계엄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그런 쪽에도 좀 밝으시니까 계엄이 이제 그 마샬로예요. 마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인들이 지배하는 군인들의 법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계엄이라고 그러면은 어려운 한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약간 계엄이 뭐지? 저도 어제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엄과 쿠데타를 갖다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계엄은 통치자가 하는 게 계엄이고요. 그리고 통치권을 뺏으려고 하는 게 쿠데타죠. 그렇죠? 결국 그 수단은 어찌됐건 군부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계엄이라는 게 영향 자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만약에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제 야간 선물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일단 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증시를 봤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게 시장 자체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만 업종별로 해서 좀
그래도 기회가 있는 업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데미지가 좀 피해를 갖다 입는 업종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건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좀 좋은 그런 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예, 아주 그냥 크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사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에겐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한두 달 정도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어쨌거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앞으로 2, 3년 계속 불확실하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리스크를 갖다가 좀 떨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신인도의 하락인데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최근에 뭐 K-팝, 한류, 뭐 영화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한국은 선진국이야. 그리고 뭐 외국 관광객도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마샬로라는 그런 거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당장에 이제 뭐 미국, 뭐 영국,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위험 국가로 여행 위험 국가로 일단 지정을 갖다가 하고 또 러시아도 한국 위험하다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저는 약간 좀 예, 누가 누굴 걱정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의 K 프리미엄이 이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잠깐만 뭐 한국에 대해서 잠깐만 저기 생각해 보니까 3, 40년 전에 군부 독재하던 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리마인드를 갖다 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동안 진짜 민간인들이 예, 우리 그 민간 경제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일궈놨던 그런 K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거를 한순간에 되돌려 놓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갖다가 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 뭐 우리는 잘 해나가겠죠, 그렇죠? 예, 약간 좀 보험 방송 같기도 한데 잘 해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하고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주식시장과 사실 연관이 크진 않습니다. 네.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런 이슈들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뭐 한 달, 두 달, 뭐 적어도 늦어도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트럼프 이슈로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일단 뭐 12월 초부터는 뭐 미국 증시의 독주가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글로벌 증시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당장 어제 유럽 증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가다가 또 찬물을 갖다가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취임식 전에는 일단 그 트럼프 영향이 좀 적은 곳, 관세나 그런 영향이 좀 적은 곳, 그래서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그런 쪽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이 어쨌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소프트웨어가 조금 꺾이는 흐름. 사실 뭐 한컴이 꺾였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오늘도 좋았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1월 20일인가요? 트럼프 취임식 후에는 피해 업종이 이제 반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글로벌 그런 그 리튬 그런 그 ETF 그런 쪽에 비해서 이제 국내 주식들이 많이 좀 괴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좀 반등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하나 좀 추가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계엄이나 그런 내용 때문에 정책적 혹은 이제 정권 리스크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원자력이나 뭐 대왕고래 이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뭐 가상화폐 쪽은 일단 뭐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확산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코인도 좋다더라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좀 돌다리를 갖다 여러 번 두드리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상승 추세가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약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 일단 뭐 이 차트 하나 딱 보시면 뭐 답이 나오죠. 뭐. 이스라엘 주간 차트예요. 이스라엘 주간 차트. 우리나라 뭐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때가 이게 주봉이니까 주간 차트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거 하락할 때가 이때가 하마스 침공 그때 이제 이스라엘 1,200명인가 살해당했죠. 그렇죠? 엄청난 사건인데 이제 사실 그러고 나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은 상승세를 갖다가 타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더 미국과 아주 그냥 손잡고 날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 이스라엘은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엄 리스크가 있지만 뭐 탄핵 리스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정도일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이제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매진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도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악으로만 나쁜 점으로만 돌아오는지 혹은 지금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독주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생겨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위기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마 내일 그 시간에서는 이제 지금 국내 증시가 사실 차트로 보면은 되게 좀 불안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위에 지금 하나의 큰 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밑에 지금 이제 이중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깨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마 차트 패턴 분석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차트는 계속 세력이 약화되면서 무언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실 거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글쎄 이건 아마 다른 면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약간 좀 후자 쪽인데 일단 뭐 월간 추세를 보면은 뭐 국내 증시가 뭐 나홀로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시장은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비관론으로 보시면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시면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업종을 갖다가 잘못 선택하면 진짜 되게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되게 어려운 시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도 괜찮고 뭐 장기적으로는 좀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갖다 극복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법 그런 자료들을 갖다 통해서 또 계속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포착주 4개 중에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해주시자마자 바로 8% 이상의 강한 슈팅 보인 바가 있었죠. 오늘의 종목 기대되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이버 여러 번 짚어주셨거든요. 아마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큰 수익 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켓 이슈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톡톡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세장 속에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약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몇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호기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살 때는 기분이 좋은데 추격 매수라는 게 사고 나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시세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좀 빠지면 손절매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막 도파민은 많이 분비되고 좀 이렇게 재미도 있고 하지만 막상 그거로 돈을 벌기는 완전 다른 문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막 추격 매수가 아니고 주식이 아시다시피 이제 오르는 게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게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도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에서는 툭툭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하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 턴어라운드를 갖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게 낙주 매매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법들은 차트는 일부예요. 차트는 일부고 낙주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주 매매도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분석은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주 매매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법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기법이고요. 근데 어쨌든지 급락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자금을 갖다가 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과 그래서 좀 수익 오히려 이제 뭐 비중을 좀 실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추격 매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 뭐 손절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거 뭐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근데 사실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정도가 되게 이슈가 되는 그런 가격이고 여기서부터는 살만하겠다라는 시점에 사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서 바로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좀 더 하락을 갖다가 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뭐 묻고 더블로 가 그런 것처럼 낙주 매매 기법은 뭐 매수를 갖다 했다가 좀 가격이 빠지면 그래 어차피 내가 좋은 주식을 산 거니까 좀 빠지면 좀 더 투자를 해도 된다. 그렇게 좀 약간 해도 좀 그래서 좀 오히려 비중을 더 실을 수 있고 더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법 자료의 15강에 보시면은 이제 낙주 매매의 어떤 그런 차트적인 부분을 갖다 담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이렇게 확 갑자기 빠질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매가 나올 때 그걸 갖다가 노리는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주식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훅 빠질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낙주 매매 종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갖다가 잘 낼 수 있는 그런 되게 막강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회사도 그렇지만 규모가 이제 뭐 한 1조,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조금 받쳐주면 막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2배, 3배가 오르기도 하는 게 낙주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낙주 매매 그러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고 나시면 그러면은 뭐 미국 주식에서도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때 뭐 엔비디아를 갖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방법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에서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약세장에 대한 대안 낙주 매매 알려주셨습니다. 중대형주를 좀 눌림목에서 공략하라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안다고 해도 어떤 자리가 정확히 눌림목 자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르는 부분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자료집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무료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한 8시 30분경에 저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리포트 네. 같은 것들을.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내가 그 중에 뭐를 투자할 만할까라는 이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계속 이제 검증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요 방법들도 매일 나오는 그 리포트를 갖다가 그 중에서 어떤 리포트가 수익이 그래도 비교적 짧게 한 하루에서 3일 내에 좀 수익을 갖다가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리포트
아무래도 이제 몇십 개, 몇백 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갖다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중률은 한 8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동국지약 같은 경우도 당일에 뭐 11% 이렇게 상승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이 좀 좋으면은 또 업황이 좀 맞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좀 적게 나거나, 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4일 동안에 한 15%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뭐 그 시프트업이라는 그런 신규 상장주를 갖다가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리포트를 내놨을 때 그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리포트를 갖다가 볼 때에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낙주 매매를 갖다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차트는 거들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이제 차트라고, 이제 그래서 차트를 갖다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수급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포트 자체가 여기서 뭐를 갖다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내가 이거 갖다가 사야 될까라는 그런 팩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요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7가지 요소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7가지 요소를 갖다가 어떤 기준에서 투자를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리포트를 골랐는데 아침 11시에요. 이미 다 시장 끝났죠, 그렇죠? 네, 오를 종목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하루 한 10분 정도, 아침에 한 8시 20분까지 나온 리포트를 갖다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서머리를 갖다가 하면서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루틴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나시면 이렇게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리포트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법 자료에서 다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자, 일단 기법 자료는 제가 한번 그냥 여기서 오늘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PDF 그런 파일이고요. 그 파일에서 보시면 챕터 한 3개 크게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총 15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1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막 한 번씩 크게 당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러려면은 한눈에 좀 추세를 알아야겠죠.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나올 자리인지 뭐 추매를 할 자리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1강을 갖다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실전 차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되게 좋다, 독창적인 내용이고 좋다, 이제 다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시고, 이걸 보셨는데 앞에 것도 좀 봐야지 내가 좀 긴가민가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서 이런 뭐 이격도 매매나 그런 뭐 오슬레이터를 갖다 어떻게 핵심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추세 매매나 패턴 매매는 제가 뭐 좀 내일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1강 같은 경우에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뭐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저희가 뭐 USB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방법이나 그런 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리포트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시장을 움직일 리포트 알려준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쉔차트 기법 정말 어디에서도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USB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SB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드디어 오늘의 종목 기다리셨죠?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주신 포착주 중에 하나겠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은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좀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이 AI 소프트웨어 처음으로 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이버가 되게 실적이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매수를 갖다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그날이 바로 이제 저점에서 네이버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보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또 테마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미국 증시도 또 이제 그런 쪽이 팔란티어나 그런 쪽이 강하고 뭐 서비스나우,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런 쪽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에 좀 그래도 좀 대장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되게 좀 그래도 이름을 갖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 부분에 일단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뭐 정부, 관공서 그런 데는 다 이제 한컴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 부분을 갖다가 함께 동반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PER이 지금 한 뭐 10배,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익이 안 나고 있다거나. 근데 이제 그 한컴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잘 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저렴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한컴도 최근에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급락을 이제 지금 같은 시장이 지금 한컴이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던데 자,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한 27,000원 부근에서 지금 22,0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이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나 이거 손절하고 나왔는데 하는 이제 그런 주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하락하는 주식이 보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작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4일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은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확장 국면을 또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오늘 가격이 22,200원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1차 매수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제가 보는 라인은 이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요게 뭐 한 다음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2차 매수는 일단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차 목표는 일단 23,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는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손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알려주셨습니다. 최근 네이버를 정말 정확한 자리에서 딱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쭉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화요일에 8% 이상의 강한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너무 기대됩니다. 정확한 타점 알려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응 더 촘촘히 짜봐야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이슈로 계엄, 증시 업종 점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 매매 기법, 오베리 기법, 신차트 기법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거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욕심쟁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함께 하실 때 USB 자료까지 꼼꼼히 받아가시는 거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